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는가? 일단 연세대학교 같으면 일단 꿈의 대학이죠.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짜 꿈의 대학인데 그 꿈을 실현하려면 얘네가 문제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일단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논술 100%예요. 내신이고 수능이고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이전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난이도 매우 높아요. 가장 높습니다. 연대 문제를 푸는데 다른 대학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은 없어요. 만약에 못 푼다고 하면 준비를 그 대학별 준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8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원체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연세대 집중반을 따로 구성을 해둔 겁니다. 자, 일단 내문항 120분이에요. 그리고 영어 제시문도 들어가 있고 수리 논술도 들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통합 논술이에요. 도표 해석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유형을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 문제 그리고 각 천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연세대학교가 바꾸면서 네 문제에다가 600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올해 다시 모의 논술에서 세 문제 600자에다가 플러스 800자짜리 1번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됐거든요. 매우 힘들어요. 2시간 동안에 이 많은 자료들을 전부 다 분석하고 아니요. 자료가 많다기보단 오히려 진짜 어렵게 생각을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2600자를 2시간 동안에 모두 다 쓴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글자 수가 늘어났으니까 유형이 좀 간단해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기존에 나와 있었던 1000자짜리 2문제짜리의 그때 그 정세도가 그대로 각각의 문제들에 다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모의 논술에서 또 발표한 거죠. 인문사회계열 구분 없이 동일한 유형을 출제합니다. 자, 이 부분도 대치동 유명 다른 학원들에서도 예전에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을 따로따로 출제를 했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인문은 인문끼리, 사회는 사회끼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계속해서 연세대학교 출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차이는 뭐 주제 정도의 차이? 요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혀 출제 원리나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왜 나눠내다가 갑자기 이제 합치는 걸까요? 적게 뽑다 보니까 이제 한 번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걸 작년 경험을 통해서 대학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우리가 두 문제를 낼 필요가 없겠다. 그냥 한 문제만 출제하자. 이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비교 분석 유형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번 모의 논술에서 800자로 늘어나면서도 전통적인 3자 비교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 근데 800자로 늘어난 이유가 있겠죠. 아마 올해도 3자 비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적응평가 유형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2번에서 도표가 포함된 형태들. 자, 그래서 전형적인 수리 논술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빈출되었던 표분석, 해석 사례. 근데 이번 모의 논술을 보면 약간 두 문제 모두 다 약한 수리형이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영어 제시문과 수리 문항이 나오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게 영어가 이번 모의에서는 또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었어요. 작년 기출을 보면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더 해야 되나? 나는 영어가 약해서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보다는 영어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기는 해야 되지만 글쎄요. 수능 영어 2등급 정도? 이 정도라면 충분히 문제 푸는데 필요한 재료는 끌어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 자, 그리고 수리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쉽게 나오니까 또 쉽게 나오는 거 아닐까? 아니요. 그거는 그때그때 출제자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세요. 영어와 수리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다. 기본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통합논술, 인문논술적인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리 방학 중 2회 특강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연대 집중반에서 우리가 주는 매회 연습시키는 영어 제시문 그런 걸 통해서 준비를 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전통적 출제 유형들에 대해서 최대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포인트가 기출 전부 다 배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기출 문제들을 최근 유형으로 전부 다 변형을 해놨어요. 변형 작업을 해놨어요. 국문 제시문, 영어 제시문을 전부 다 번역을 해놨고 원문 찾아다가 넣어놨고요. 이렇게 해서 학습효가 최대한 높여놓은 상태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리특강 2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우리가 여름방학 중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연세대 이외의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는 박진원 선생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